지난해 강원도 수험생들이 치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성적이 부진합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의 식생을 조사하고 모두 211종의 식물도감을 만들어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정선군이 고한과 사북지역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산악인과 청년 예술가들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문화예술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 수험생들이 지난해 본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학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수험생들이 받은 2018학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국어 과목의 표준 점수 평균은 94.7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보는 수학나도 96.6점으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두 과목 모두 전국 평균 점수보다 2점 이상 낮았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가 역시 92.6점의 표준 점수를 얻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는 무려 5.4점이 낮았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표준 점수 전체 평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16위에 그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상위권 성적인 1, 2등급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어는 6.5%, 수학납 8%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수학가도 7.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절대평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영어 영역의 1, 2등급 비율도 18.6%로 최하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수능 성적이 2016년도와 2017년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수능준비는 강원도의 학력은 바닥인 건 사실이에요. 내년엔 더 할 것 같아요. 올 고3.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대입 전형이 수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능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동일한 상황인데 강원도의 수능 성적이 낮은 이유가 수시 때문이라는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을 주로 보는 정시 모집이 확대돼 강원도의 학력 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네,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엔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식생조사에서 211종을 확인하고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향로봉.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 일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면서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어 식물 서식지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바위 절벽에서 멸종 위기종인 날개 하늘나리가 황적색의 자태를 뽐냅니다. 국내 나리류 가운데 관상 가치가 가장 높은 날개 하늘나리는 향로봉 일대에서 15본이 발견됐습니다. 향로봉 정상에는 희귀종인 연보랏빛의 난장이 북꽃과 북방계 특산 식물인 국화방망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차 자생지가 줄어드는 눈측백과 토종 라일락인 정향나무 등도 확인됐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해 3월부터 향로봉 일대 식생 조사를 벌여 자생식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북한 식생과 저희의 식생이 좀 교차되는 중요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군사 통제 구역이었던 지역이 있으니까 민간인이 좀 덜 들어가서 훼손이 적게 되고. 향로봉 자생식물 이야기 책자에는 희귀 특산 초본류 127종과 목본류 84종이 체계적으로 수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배후 도시인 고안과 사북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4월 강원랜드와 함께
고안 사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북지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정성군은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확대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폐광지 또는 농산물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양성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들이 상당히 정성군 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기본 구상은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회생,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 사업에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주민 주도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 주민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주민이 중심된 협동조합이라든가 정선읍은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한 마을로 고안과 사북은 야생화, 추리극장, 빛을 테마로 관광마을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신동 남면은 귀농 귀촌마을, 열양 북평은 문화의 공간으로 기본안을 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정선 사람인데 그걸 제일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가거든요. 화암과 임계는 친환경 농산물 마을로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성군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 도시재생 전략에 반영시켜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비무장지대 관광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종주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 용늪.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람사르 습지인 용늪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 동식물 6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 생태의 보고입니다. 한국 대표 산악인인 어몽길 대장을 필두로 청년 예술가와 걷기 참가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용늪에 일단 올라왔는데요. 주변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좀 단풍도 좀 색깔이 쫙 물들어갔고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요. 해발 1200m 고지에 위치한 이곳 대암산 용늪을 찾은 참가자들은 습지가 주는 신비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은 온몸으로 느낀 비무장지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꽃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서식하는 꽃들이나 야생 꽃들 이런 것을 주로 사진 찍은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합폭에다가 담고 싶어서. 이들은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인제, 양구를 지나 강화도까지 7박 8일간 비무장지대를 따라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계약 기간보다 빨리 분양 전환에 나서면서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주민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비싼 값에 분양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입주한 원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만 6년 만에 조기 분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의 요청과 시행사의 합의가 있으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분양 전환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절차와 시점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 설문이나 설명회 없이 갑작스럽게 분양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또 분양가 산정 방식이 주변 시세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인근 아파트 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연내에 분양하겠다는 거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생각 안 하고 본인들 시세 차익만 노려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겠다는 거겠죠.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 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분양을 원하는 세대는 받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남은 계약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분양가가 나오고 그거를 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그냥 임대를 사셔도 되고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그런 조건을 주민들은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사의 분양가 산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 전환가를 협의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과 춘천, 원주 등 도내 3대 도시가 국내 첫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개 안팎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강릉과 춘천, 원주 모두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모두 2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강릉 커피축제는 835억 원, 정선 아리랑제는 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커피축제에는 51만 명이 찾아 83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고 정선 아리랑제에도 39만 명이 방문해 60억 원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관광객 만족도는 7점 만점에 정선 아리랑제는 5.18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강릉 커피축제는 4.39점으로 전국 주요 축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 주민들이 석탄산업 보호와 지역 살리기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도계 살리기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오늘 도계읍 광장에서 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선포식을 가진 뒤 석탄산업 보호를 위한 건의서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폐광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의 석탄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발전용 무연탄 배정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